공포카페 일본 괴담 지하의 우물. 이 글을 쓰면 옛날의 동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챌 것 같아. 들키면 상당히 위험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날 찾으려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우물의 존재는 영영 묻혀버리겠지.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어.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라 이야기가 꽤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괴담이라 하긴 뭐하니깐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주면 좋겠어. 몇 년 전 이야기야. 나는 도쿄에 있는 어떤 조직의 NC라는 젊은 간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 요즘 조직들은 미묘하게 위험한 일들을 다 외주로 처리하는데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경찰이 수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꼬리 자르기 방식이라 할 수 있지. 대신 돈은 꽤 잘 돌아갔어. 내가 일한 곳은 도쿄 내에서 비교적 부유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거리였어. 미묘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겠지만 실은 내가 했던 일은 밴을 몰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오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꽃을 캬바레 클럽부터 고급 클럽까지 배달했지. 캬바레 클럽에 가면 꼭 꽃이 놓여있잖아. 그게 바로 내 일이야. 꽃을 배달하면서 동시에 돈도 걷는 거지. 물론 꽃집에 지불할 금액의 3배에서 5배는 받았어. 3만엔이 10만엔이 되고 5만엔이 25만엔이 되는 시기였지. 월 3천만엔 정도가 돌았으니까 말이야. 내가 아는 위험한 일이라는 건 처음에는 그 정도였어. 그래도 상당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인지라 만약에 상대방이 사회에 갓 던져진 햇병아리 같으면 얕잡아 보거나 가격을 깎으려는 바보들도 있었어. 그때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일이 안 돌아갔을 거야.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도 있었지. 그래도 경찰 부르면 곤란해지고 다음부터 수금도 못하고 조직의 눈밖에 나게 되잖아. 그러면 가만히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럴 때마다 난 끈질기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어. 대화는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 돈을 깎아준다던가 조건을 붙인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야. 앞에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잘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N의 아래에 S, K 따위에게 상당히 신뢰받게 되었단 말씀. 그래서 가끔 꽃배달에 사용하는 작은 박스를 들고 새벽에 불려나갔어. 쌓아놓인 건 아마 드럼통이나 골판지. 짐을 쌓는 동안 나는 운전석에 있었고 뒤는 눈이 부셔서 안 보이니까 벤츠 뒤에 따라가기만 했어. 짐을 내렸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게 했고 다시 벤츠를 따라가서 돈을 받고 끝. 뭘 나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의 일로 꽃배달 한 달치 봉급을 받을 수 있었지. 어느 날 밤에 또 호출되었어. 가봤더니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어. 원래는 S나 K의 부하인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N 그리고 S, K 3명이었지. 3사람 다 이상하게 긴장됐는지 흥분하고 있었고 분명히 분위기가 보통은 아니었어. 내가 도착했는데도 시동 끄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후에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머는 이대로 돌아가라. 그 녀석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대화가 뚝뚝 끊겨서 잘 들리지는 않았고 나는 운전에 가기로 했어. 왠지
싫은 예감이 있었지만 뒤에 해치를 열고 뭔가 씻기 시작했어. 근데 이번에는 드럼통이나 골판지가 아니었지. 놓았을 때 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뭔가 묵직했어. 더 이상했던 건 S와 K가 동승에 따른 거야. 맨날 나 혼자 벤츠를 따라갔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갑자기 수도 고속도로를 탔어. 수도 고속도로의 순환선은 말이지, 황궁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몇 군데 지하로 들어가야 해. 쑥스럽게도 난 운전에는 자신이 있지만 길치라 길 기억은 잘 못해. 아마 순환도로를 2바퀴 정도 돈 것 같아. 차들이 드문드문해지자 애니 타고 있던 벤츠가 터널 안에서 비상등을 켰어. 아무 말도 없었던 S와 K 중 S가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춰. 일단 나는 그 말에 시키는 대로 합류 지점에서 차를 멈췄어. 그리고는 섬처럼 된 부분에 차를 후진으로 대.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라이트를 껐어. 양옆에 기둥이 있어서 지나가는 차에서 돌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찾는다 해도 얽히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말이야. 애니 탄 벤츠는 그대로 멀리 사라졌고 S와 K는 함께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도 내리라고 했어. 이때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이전에는 나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S와 K가 함께 들고 있던 비닐 가방은 영화에서 자주 보이던 시체 담는 가방 같았어. 그 안에 든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 S와 K는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짐도 상당히 무거워 보였지만 나한테 옮기는 걸 도우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나왔고 아래로 한참 내려갔어. 꽤 깊이. 가끔 2사람이 멈추고 어깨에 걸친 가방을 다시 바로잡았지. 계단을 다 내려가자 너비 약 10m쯤 되는 엄청 넓은 통로가 좌우로 뻗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잠깐 쉬었지. 통로는 아주 어두웠지만 군데군데 전등이 켜져 있어서 손전등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 우리는 마치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듯이 넓은 통로를 가로질러 왼쪽 방향으로 걸어갔어. 가끔 쉬긴 했지만 꽤나 걸었을 거야. 통로는 갈림길 없이 직선이었고 양쪽 벽에는 간혹 철문이 있었어. 어느 철문 앞에서 S가 멈춰서서 말했어. 이거인가? 여기가 맞겠지? 그곳에는 제국 육군 제13호 갱도라고 쓰여 있었어. 그 시체가 오래된 것이 눈에 띄었어. 믿을 수 있어? 지금의 일본은 군대는 없고 육상 자위대가 있을 뿐인데 수십 년 된 터널이라도 되는 걸까? S와 K는 땀투성이가 되어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기로 했어. 둘 다 말이 없었기에 나도 가만히 있었지. 잠시 후 S가 슬슬 가자며 비닐봉투의 한쪽, 아마도 발 쪽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방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S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손을 놓쳐버렸고 그 충격으로 반대쪽 봉투 입구에서 얼굴이 튀어나왔어. 입에 재갈이 물린 약간 통통한 남자의 얼굴이었어. 어딘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 그것보다 가방에서 리얼한 사람 얼굴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온 걸 보고 내 몸은 굳어버렸어.
S가 K에게 이봐, 어째서 깨어난 거야? 그렇게 꾸짖고는 약을 가방에 부으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 K는 약은 안 가져왔다고 대답하는 듯 했고, 그 사이에도 가방은 격렬히 몸부림쳤어. 몸이 꽁꽁 묶여있는 듯 했고, 몸을 심하게 뒤틀며 봉투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지. 그러자 S가 가방 위에서 남자의 복부 쪽을 발로 짓밟듯이 차버렸고, 가방의 움직임이 멈추었지만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다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고, S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계속해서 발로 찼어. 그럼에도 가방은 계속해서 격렬히 저항했고, 히읗고 K도 가세해 둘이서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 퍽 하는 소리가 두세 번 연달아 울렸어. 아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 가방이 움직임을 멈출 때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 그토록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남자가 갑자기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S가 다시 가방에 넣으라고 하자 K가 남자의 어깨를 발로 누르면서 가방을 잡아당겨 그를 다시 안으로 밀어넣었고,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 남자는 봉투에 완전히 밀려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K가 가방 입구를 꽉 잠근 걸 확인하자 S는 몇 차례 가방을 걷어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자. S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라봤어. 너 이 녀석 얼굴 봤어? 아니요, 갑작스러워서. 고작 그렇게 대답했어. 진짜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S와 K는 움직임을 멈춘 가방을 들어 올렸어.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간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든 정도. 이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13호 갱도를 끝없이 걸었어. 지금까지 넓었던 통로와는 전혀 다르게 폭이 3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통로였지. 오른쪽은 벽인데 왼쪽은 가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폭 1m 정도의 계단이었는데 불과 몇 계단 내려간 곳에는 문이 있었어. 몇 번째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S가 문 앞에서 멈춰. 그곳 또한 역시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리고 S가 시키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어. 안은 초등학교 교실 정도 되는 꽤 넓은 방이었어.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 우물이 있었지. 하지만 묵직해 보이는 쇠뚜껑으로 닫혀 있었어. 가장자리에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천장에 도르래와 연결되어 있었어. 도르래에 매달린 사슬을 당기면 뚜껑이 열리는 장치가 되어 있었어. 나는 시키는 대로 사슬을 잡아당겨 뚜껑을 열었어.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두 사람이 가방을 들어 올렸어.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땅속 깊이 있는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던져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법이잖아.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왜 살아있는 그대로 던져넣는 거지? 두 사람은
가방을 우물에 빠뜨리고 풍덩하는 소리가 날 거라 생각했지. 근데 들려온 건 철푸덕 소리. 뭐야, 우물이 마른 거 아니야? 할 법한 소리였어. S와 K도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 S가 내가 들고 있는 손전등을 보고 턱을 치켜 세우며 고개를 갸웃했어. 네가 가서 우물 좀 들여다봐라. 그러한 제스처였지.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처음에는 빛이 바닥에 희미하게 닿을락 말락했어. 렌즈를 조금 돌려 빛을 모았을 때 작지만 바닥까지 빛이 닿았지. 빛은 가방의 일부를 비추고 있었고 우물은 마른 것처럼 물이 없었어. 근데 거기서 손이 나타났어. 그것도 새하얀 손. 게다가 매끈매끈하고 새하얀 정수리도. 뭐라? 아까 가방 속의 사람 대머리 아니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있었는데 또 머리 하나가 나타났어. 어? 둘? 점점 머리가 혼란스러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위를 올려다봤어. 눈이 비어 있었어. 뻥 뚫린 구멍이 아니라 콧구멍처럼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모두 굳어 있었어. 심지어 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 놈들 주위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어. 뭐야, 사람인가? 왜 우물 안에 있는 거지?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왔어. 나는 놀라서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굳어버렸어. S와 K도 마찬가지였어. 들어온 사람은 N이었어. N은 우리를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 다 끝냈어? S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대답했어. 네, 처리했습니다. N이 우리를 한번 쭉 보더니 우리가 우물 안을 봤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 안쪽 봤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N은 대답하지 않는 걸 보고 알아차렸지. 에휴, 빨리 뚜껑 닫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빠르게 쇠사슬 쪽으로 가서 쇠사슬을 당겨 돌리기 시작했어. 뚜껑이 천천히 닫혀갔어. 그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다 잊어라. 애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 S는 분명히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 S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몰랐던 것 같긴 한데 왜 살아있는 상태로 떨어뜨린 걸까? 살아있는 채로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때 가방 안에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떠올랐어. 최근에 출소한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어. 소문으로는 별로 재능은 없는 사람이었고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갔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나는 지나가다 두세 번 정도 봤을 뿐인데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을 뿐이야. 그래도 회장의 아들을 죽이다니 선 넘은 거 아니야? 시신은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들킬 거니 최대한 늦추기 위해 나를 이용했던 거라 생각해. 그 사건이 있고 2주 후 N이 자취를 감췄어. 그 뒤에 S에게 연락이 왔는데
나도 사라지라고 하더라. 들켜버린 거야. 회장의 아들을 담궜다는 게. 다행히도 나는 조직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어. S와 K의 행방은 나도 몰라. 그 일 이후 몇 년간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를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어. 이 글도 인터넷 카페에서 쓰고 있어. 곧 인터넷 카페도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못 쓰게 된다고 해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조직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어디서 쓴 건지 금방 찾아내겠지. 그래서 나는 이 도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그 우물의 위치를 알아내줬으면 해. 왜 폭력 조직 같은 놈들이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우물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밝혀지면 나를 쫓는 사람들도 모두 붙잡힐지도 모르잖아. 난 살아남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야.